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4월 17일 벌써 목요일입니다.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매일 한 편씩 이렇게 올린다 그랬는데 생각같이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일단 그 포커스, 어저께 이제 포커스 대표를 만났는데 이런 예쁜 케이스를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커스를 먼저 좀 쓰고 30분 동안 주절주절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포커스를 꺼내고요. 이렇게 꺼내서, 네, 요거 이제 몇 번 썼던 그런 전극인데 이제 뒤에다가 붙이고요. 네, 케이스가 있으니까 케이스 안에 이제 한꺼번에 다 보관이 돼서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랑색 요거는 이제 떼고, 네, 더 옆에다가 두고요. 오늘 아침에도 한번 썼는데, 예, 요즘에는 이제 이거 하루에 두 번씩 쓰는 게 일과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세수를 해서 머리는 따로 안, 그, 안 닦았고요. 네, 이제 쓰고 머리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조이고요. 네, 그 다음에 한 번 누르면 삑 소리가 나고, 한 번 더 길게 누르면 이제 30분 동안 전자약 치료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이제 쓴 지가 일주일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음, 저는 원래 이제 잠을 잘 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좀 아주 길게 자지는 않았었거든요. 이제 3시 정도에는 이제 깼었는데 요새도 이제 3시쯤에 한번 깼다가, 네, 조금 더 이제 깊게 자는 것 같고요. 컨디션은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 좀 집중력이 이제 좀 좋아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뭐 판독할 때도 물론 집중을 하지만 이제 판독 끝나면은 그 음악 메일 보내는 것 때문에 제가 매일 논문을 좀 읽거든요. 그래서 논문 이제 고르다 보면 하루에 이제 5편에서 10편 정도 그렇게 이제 읽는데요. 논문 읽는 속도도 좀 빨라지고, 읽고 나서 이제 글로 써야 되잖아요. 이제 글 쓸 때 이렇게 생각이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랄까 머리가 좀 좋아지는 느낌? 네.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그 성인 ADHD, 성인 같은 경우에는 그 과잉 행동이 없기 때문에 보통 ADD라고 하는데요. ADD인데도 자기도 모르게 왜 이렇게 좀 일이 예전보다 빨리 안 되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사실 그런 ADD가 나중에 치매로 좀 가는 그런 위험 요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집중력이 좀 떨어지신 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좀 굉장히 바빴는데요. 그 바빴던 이유가 그 여기에 갔다 왔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임상 통합 아마케라는 데를 좀 다녀왔거든요. 예, 그래서 임상 통합 아마케는 어떤 곳인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제 인사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김승기 회장님이라는 분이 지금 회장이신데, 원래는 이제 문창식 그 박사님이 이제 이 임상 통합 의학 아마케라는 걸 만드셨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이제 2대 회장님이신데요. 보시면 임상 통합 아마케는 통합 의학을 통하여 암 치료를 하는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로 구성된 학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암을 보시는 건데, 암이라는 것이 하나의 조직이나 장기에서 오는 국소질환이 아니고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에너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엉켜져 발생하는 전신적 질환이라고 생각하신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육체만 주로 보게 되죠. 그래서 통합의학이라는 것은 좋은 치료법, 흩어져 있는 좋은 치료법을 찾는 그런 모임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김순기 회장님이 작년 겨울인가 제 강의를 한번 들으셨는데요. 어, 우리 학회에 와서도 한번 강의를 해달라 그러셔가지고 지난주 일요일 날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그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오시고요. 또 환자분들도 오시고, 또 이제 암 요양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강의는 재미있게 했고요. 저는 아침 9시 반에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 후에 강의들도 되게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쭉 이제 같이 듣고 저도 이제 공부하고 이제 마치고 이제 저녁도 이제 같이 먹다 보니까 선생님들이랑 많이 친해져 가지고요. 이번 주에는 그 여기 회원으로 계시는 분들 병원에 놀러 오라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그 문창식 그 초대 회장님 이제 병원에 이제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요. 네. 또 어저께는 거기서 이제 소개받은 그 약사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또 약사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또 얘기 들었고, 또 내일도 이제 병원에 한 군데 가고 다음 주에도 그렇게 병원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자꾸 그렇게 병원에 부르시는 게 다른 거보다 제가 그날 저녁에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제 포커스를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병원 원장님들도 잠이 좀 잘 안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써보시라고 그래서 권해드리려고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암 요양병원이라는 데를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통합 의학적인 그런 치료도 받으시고 또 입원도 하시고 거기서 또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그러는데, 거기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도 아무래도 집이 아니니까요. 좀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원에서는 또 이 포커스도 좀 체험을 해보고, 네, 그렇게 이제 잠을 잘 주무시면 아무래도 면역력도 좋아지고 좋아지는 게 많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좀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30분 정도를 끌어야 되는데 뭐를 해볼까 하다가, 제가 사실 그 매일같이 그 블로그에다가 건강 소식을 이제 하나씩 쓰고 또 카톡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내고 그러는데요. 그거를 또 뭐 다시 유튜브로 만들고 뭐 이러는 게 생각보다 그 일이 많이 가는 일이라서 그냥 블로그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첫 시간인데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 블로그 모양이고요. 이제 유방암 ABC라 그래서 이제 만든 지가 벌써 이제 10년이 넘었네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블로그 자주 들어가지는 않는데 그동안 쓴 글이 8,190개나 되는군요. 네, 초창기에는 백문백답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유방암에 대한 그런 질문, 보시면 환자분들이 이렇게 물어본 질문이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근데 이제 암이라는 게 사실은 그 테크트리라 그래서 그 환자분들마다 조금씩 이제 뭐랄까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암 진단 받으신 분이 있고, 진단 받고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려고 기다리시는 분들. 그러니까 보통 진단은 이제 좀 작은 병원에서 받으시고, 치료는 암이 되면 보통 큰 대학병원 같은 데서 받으시니까 그 사이에 한두 달 정도 이렇게 텀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많이 이제 공부들 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나면 수술 때까지 뭐 이제 좀 기다리는 또 시간이 있잖아요. 바로 수술이 되는 게 아니니까 이런저런 검사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항암을 먼저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항암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항암을 이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또 항암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방사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끝나고 뭐 이제 1년 정기 검진을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또 뭐 2년째 검진을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아예 5년까지 이제 검진을 해서 다 통과하시고 완치된 다음에 또 들어와서 보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똑같은 그런 질문이라 그래도 그런 테크트리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환자분의 지금 상태를 보고 답변을 드리는데, 불특정 다수가 오셔가지고 이걸 보시면 위에 질문을 잘 보시더라도 이게 뭐 나랑 같은 상태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뭐 일례로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뭐 식사는 어떤 걸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이제 만약에 질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단계별로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암 치료나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갑자기 이제 식사 패턴을 바꾸시면 별로 안 좋습니다. 특히 이제 항암 치료 같은 거 하고 계실 때는 단백질이 많은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1년, 2년, 3년 이렇게 있으실 때 좀 건강한 식단,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탄수화물이나 지방 이런 거 좀 적게 드시고 이제 과일, 야채 이런 거 많이 드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 유방하면은 그러니까 과일, 야채 이런 거 많이 드시는 게 좋은데 항암 치료 때는 그렇게 하시면 항암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단적인 예를도 그렇고요. 나머지 것들도 보면
아무튼 자기한테 딱 맞는 게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 답변을 하면 뭐 이 질문하신 분은 도움이 되겠지만 괜히 다른 분들이 오셔서 보시면 헷갈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질의응답은 그 뭐죠? 이메일로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유방암 내용은 보시면 2015년 이때 이후로는 안 올려서 한 10년째 안 올리고 있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많이 정보도 바뀌었을 텐데 유방암 얘기는 거의 잘 안 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망울톡 광자라 그래서 예전에 이제 유방암 환우분들이 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동영상 이제 찍어서 올렸던 것도 있고요. 이제 10년 전에 열심히 했었네요. 이제 면역력을 높이는 뭐 그런 방법들 이런 것 좀 쓴 것도 있고 유방암이라는 뭐죠?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좀 최신 연구를 쓴 것도 있었던 것 같네요. 제가 하고도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치료 부작용 목록을 쭉 한번 만들어가지고 네 제가 한 것 중에 그래도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2012년 벌써 13년을 했네요.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 100가지 넘게 이렇게 해놨고 이 중에 뭐 림프 부족 이렇게 클릭하면 다른 제 블로그로 넘어가서 네, 증상이랑 이런 것들 예, 열심히 그때 정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다음에 건강 관련 소식, 뭐 뉴스 동영상이 있고 글 모은 거,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이거부터는 다 제가 그냥 했던 것들이고요. 여러 개가 있네요. 날좀 바이오는 뭐 최근에 유튜브 시작하면서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 조금 더 그렇게 갖고 올린 것들이고, 그다음에 건강 칼럼 제가 썼던 것들도 좀 있고요. 예전엔 참 활동을 많이 했네요. 또 책 보고 뭐 이제 쓴 것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공개 건강 강좌 이건 뭐죠? 예전에 건강 강좌 했던 것들이고, 나의 이야기라는 거는 제가 이제 일기를 예전에 썼었거든요. 그래서 일기 썼던 것들 일기를 그래도 한 900편은 썼었네요. 네. 이제 메인으로 매일 하는 게 이제 오늘의 음악입니다. 그래서 음악은 2935개 진짜 많이 올렸습니다. 예. 이제 오늘의 음악의 앞부분에다가 이제 예전에 나의 이야기 같이 건강 상식 같은 걸 좀 넣어서 앞부분은 이제 건강 상식, 이제 뒷부분에는 음악, 마지막에 이렇게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누르면 네, 음악이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평일날 하루에 한 편씩 이렇게 블로그 글을 쓰고 있고요. 책 얘기도 있고 그림 얘기도 있고 뭐 연주회도 있고 뭐 그랬네요. 네. 그래서 토탈 합쳐서 글이 이제 8,000개 가까이가 됐고요. 보시는 분도 한 8,000명 되시네요. 근데 뭐 예전 이으시고 요즘에는 뭐 하루에 한 200명 정도 오시네요. 네. 그래서 제 블로그에 대한 간단한 소개, 저도 다시 보니까 좀 새로운데 하고요. 그래서 여기 블로그에 썼던 것들 한번 가볍게 설명을 더 드리는 걸로 이렇게 매일같이 블로그 그 유튜브를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듀오링고라는 걸 이제 썼습니다. 이거 이제 앱인데요. 그 외국어 공부하는 그런 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워낙 취미 생활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어인데 지난번에 이거 포커스 때문에 그 베트남에 한번 출장을 갔었거든요. 근데 베트남어를 제가 배우기 시작한 지는 꽤 된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됐는데 선생님도 여러분이 가르쳐 주셨고 그동안 베트남 갈 일이 없으니까 별로 뭐랄까요 이렇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꽤 오래 했는데 이게 이제 들어가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잖아요. 제 나이가 되면. 그래서 자꾸 이제 까먹고 해서 막상 가보니까 조금 알아는 듣겠는데 말은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어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통은 요즘엔 다 유튜브 보고 공부하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이제 보는 날은 또 보는데 꾸준히 보지는 잘 않아서 제가 해보니까 외국어 공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더라.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꾸준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거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재미가 좀 있어야 된다. 예, 재미가 있어야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이제 강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듀오링고라는 앱을 이제 추천을 받아서 이제 써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공부를 계속 시켜주는 겁니다. 걔가. 그리고 제 휴대폰에 이제 휴대폰에 이렇게 깔아가지고 하면 이 바탕화면에
예,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탕화면에. 그래서 이제 이거 누르면은 이게 이제 듀오링고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또 그래서 이제 며칠을 써보니까 광고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고가 대부분 다 유료로 이제 가입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단점 여기 써 있죠. 그래서 광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료로 해라. 그래서 처음에는 끝까지 내가 무료로 해야겠다. 뭐 이런 앱에다가 돈을 쓸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또 이제 하트라는 거 있잖아요.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문제가 틀리면은 하트가 하나 차감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트가 또 떨어지면 2시간인가 또 공부를 못 해요. 그래서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이러다가는 내가 이거를 잘 끝까지 못 하겠구나 싶어서 유료 결제 페이지를 눌렀거든요. 그랬더니 1년 동안 요금이 1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10만 원이면 뭐 할만하다 했는데 그 바로 위에 보니까 13만 얼마를 내면 그 6명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밀리 플랜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생각해보니까 6으로 나누면 1인당 한 3만 원도 안 돼. 뭐 2만 몇천 원 정도? 이렇게 하면은 이제 되겠구나. 그래서 가족 요금제로 일단 결제를 했습니다. 뭐 10만 원이나 13만 원이나 그러고 나서 이거 누구를 초대를 할까 보니까 이미 듀오링고를 깔아가지고 하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인수 군이라고 제 아들인데 그래서 그 친구 이제 초대를 하고 했더니 걔도 뭐 매일같이 광고 보는 게 힘들었을 텐데 공짜로 지금 유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베트남 갔다 온 친구도 하고 그냥 외국어 공부를 하면 좀 좋아할 만한 친구들을 쭉 모아 보니까 아무튼 금방 6명이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같이 다 친구가 맺어지고요. 이제 유료 결제로 이렇게 초대를 했더니 서로 공부 얼마큼 했는지가 또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가 잘하면은 뭐 하이파이브도 해주고 뭐 이래가지고 아무튼 공부라는 게 사실은 혼자 하는 거지만 또 그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다 보면은 학교 친구들이 다 서로 격려도 해주고 경쟁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듀오링고로 베트남어 공부를 지금 9일째인가 매일매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그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게임이라는 게 참 보면은 한번 들어 빠지면 헤어나기가 힘들잖아요. 막 그게 출석 체크 같은 거 해가지고 매일 나오면 막 격려도 해주고 아이템도 주고 이제 듀오링고가 이제 그런 거를 잘 만든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하루라도 이제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듀오링고를 소개를 했더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으로 나도 그거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늦게 시작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거 사연을 보냈더니 제가 이제 한 100명 정도한테 보내거든요, 카카오톡을. 또 이제 단체톡으로 또 한 400명 이렇게 보시니까 이제 그 글을 읽고 또 느낀 점을 답을 보내주시는데 이거 듀오링고 같이 하는 이번에 베트남 같이 갔다 왔던 제 후배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제 글을 읽더니 요 그림이 생각이 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What people think consistency is라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꾸준함이란 이거라는 거죠. 이제 물이 가득 있는 매일매일 이렇게 똑같은 거를 생각하지만 What consistency actually is라는 거는 실제로 그 꾸준함이라는 거는 보면 어떤 날은 물이 가득 있고 어떤 날은 뭐 절반 있고 어떤 날은 거의 없고 사실 이게 이제 꾸준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듀오링고가 참 그런 면에서 하루도 쉬지 않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1시간, 오늘도 1시간, 뭐 이런 것만이 꾸준함이 아니고 하루라도 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꾸준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뭐랄까요, 뭐 이런 거 영감이라 그러나 영감을 주는 그림인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뭐 간단해 보이지만 이렇게 글 쓰고 또 음악 골라서 이렇게 동영상 만들고 하려면은 한 두세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꾸준히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사람들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제가 훨씬 더 배우는 게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직 30분이 안 돼가지고요. 어저께 것도 한번 볼까요? 어저께 거는 요즘에는 이제 보면 하루는 쇼팽, 하루는 베토벤, 쇼팽, 베토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듣고 있거든요.
그래도 한 2, 30명이 오셔서 매일 보시는군요. 예, 감사합니다. 와서 봐주시는 분들. 그래서 어제는 이거였군요. 그래서 밥을 이렇게 빨리 먹는 거. 네, 밥을 저도 엄청 빨리 먹거든요. 근데 빨리 먹으면 살찐다고 맨날 강의를 하면서도 사실은 이게 천천히 먹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의사 같은 경우에는 같이 밥을 먹는 게 인턴 때부터 보통 밥을 먹는데, 그때는 막 밥을 후다닥 먹지 않으면은 먹다가 중간에 다 못 먹고 이제 수술에 다시 들어가고 뭐 이랬을 때가 있어서, 그때 좀 빨리 먹는 버릇이 들고 나니까 이게 계속 빨리 먹는 거예요. 근데 같은 걸 먹어도 빨리 먹으면 이 혈당이 빨리 오르면서 기분이 진짜 좋아지거든요. 천천히 먹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는데, 아주 빨리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한번 빨리 먹기 시작하면 천천히 먹으라고 해도 천천히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문화 같은 경우에 밥상에서 뭐 이렇게 떠든다거나 뭐 TV를 보면서 밥을 먹는다거나 이러면은 그러니까 안 된다고 배웠잖아요. 야, 밥 먹는데 집중해라. 그래서 집중해서 먹다 보면 뭐 코스도 아니고 한꺼번에 차려진 음식을 먹다 보면 길게 먹어도 10분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먹는 게 중요한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찌니마에라 그래서 1인분 딱 차려놓고 먹으면 그 사람들도 엄청 빨리 먹거든요. 그래서 이 일본인들이 이번에 좀 천천히 먹게 하는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그 이어폰을 이렇게 끼게 한 다음에 그 음악을 듣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160bpm이면 이게 비트 퍼 미니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60분 동안 160번 이렇게 드럼이 쳐지는 거거든요. 그거 반은 80, 40. 이게 이제 낮을수록 그러니까 음악이 느려지는 거죠. 0은 이제 음악 안 들은 것 같고, 네, 이렇게 해서 40bpm이란 건 상당히 느린 겁니다. 그러니까 1초에 한 번, 1.5초에 한 번씩 박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퉁 이런 노래겠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식사 시간이 이제 상당히 늘어났다 그런 거고, 또 씹는 속도보다는 아무튼 좀 얼마나 한 입 먹을 때 좀 작게 먹고 또 한 입 들어간 걸 얼마나 자주 씹느냐, 이게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밥을 천천히 먹으려면 일단 숟가락을 작은 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숟가락이 크면 아무래도 한 입에 들어가는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밥 한 공기가 만약에 10숟가락이다 그러면 숟가락을 작은 걸로 티스푼 같은 걸로 드시면 일단 20번을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고 조금 넣고 아무튼 좀 많이 씹으려고 노력하는 거. 씹는 건 아무래도 다 사람들마다 오래 씹으려고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작은 숟가락으로 이렇게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음악이나 메트로놈이라는 게 그 피아노 칠 때 딱딱딱딱, 사실 지금 요것도 박자가 메트로놈 박자 같은데요. 그렇게 딱딱딱딱 소리 나는 건데, 요새 뭐 그 앱 중에도 메트로놈 치시면 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 깔고 이어폰을 한쪽에다 끼고 메트로놈을 한 40 정도로 맞춰가지고 그걸 들으시면서 식사를 하시면 좀 천천히 드실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같이 논문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 다운 이렇게 받아서 컴퓨터 저장하셨다가 이렇게 열면 이렇게 논문도 바로 열어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골전도 이어폰을 이제 썼고, 이제 피자를 먹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들을 때 40bpm, 80bpm, 160bpm 뭐 이렇게 했다는 거네요. 네. 뭐 탄력 받았으니까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스케르초 1번을 들었던 지난 화요일 날은요. 이게 그 내용이네요. 그래서 ADHD하고 치매하고 서로 비슷한 그런 소견이 나타났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ADHD하고 치매 초기 환자에서 과도한 뇌철분 축적이 나타났다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이라는 게 예전에는 매우 중요한 원소였거든요. 그래서 철이 결국 피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를 많이 흘리면 철이 부족하고, 또 음식 중에 철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대부분 고기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냥해서 고기를 먹지 않으면 그 철분을 우리가 섭취하기가 예전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빈혈이 예전에 위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에 한번 철이 들어오면 철이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에서 철이 이제 점점 쌓이는데, 여기 써 있죠. 이제 철분이 너무 많이 쌓이면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생깁니다. 결국 세포를 죽인다는 거죠.
이게 어디 쌓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세포가 죽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뇌에 가서 이제 철분이 쌓이면은 이제 신경세포를 공격해서 뇌가 손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 ADHD도 생길 수 있고, 이게 더 진행이 되면 우리 그 치매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운동 능력과 주의력 조절을 담당하는 프리센트랄 코텍스라는 게 바로 이 가운데보다 앞쪽에 있는 여기에 철분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걸 발견했다. 그래서 ADHD라는 게 단순히 산만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치매를 예고하는 거기 때문에 ADD가 생기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ADHD가 이제 뭐 어릴 때가 아니라 이제 중년 이후에 이렇게 주의력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치매도 생길 수 있으니까 철분 축적을 막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피를 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혈이거든요. 또는 피검사. 그래서 정기적으로 피검사를 하거나 헌혈하시는 게 좋고, 헌혈을 60세 이전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우리 혈액원에서 피를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60 전에는 한 번 정도씩 해주시면 좋고요. 식단 관리에서는요, 이 빨강색 고기 있잖아요. 또는 간. 이런데 이제 그 철분이 많고요. 뭐 제일 많은 곳은 선지 같은 거죠. 완전 피니까.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소고기, 돼지고기보다 좀 닭고기나 생선이 건강에 좋은 게, 이게 빨간 살을 가진 고기들은 그 안에 마이오글로빈이라 그래서 철이 들어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자연계에서 빨갛다 그러면 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분을 좀 적게 드시는 게 좋고, 대신에는 이제 폴리페놀 같은 건 많이 드시고, 커피 안에도 폴리페놀이 있기 때문에 이제 폴리페놀을 식사 후에 드시면, 폴리페놀하고 철이 이제 결합이 되면 철이 잘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철분이 쌓이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하다 보니까 이제 30분이 됐네요. 대충 한 그 3개 정도 읽고 뭐 잡담 좀 하니까 이제 30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편집하면 이제 30분은 안 되겠지만요. 이거 벗을 때는 이렇게 뒤로 벗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그전에는 따로 이제 유튜브 따로 블로그 따로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블로그는 매일매일 쓰는 습관이 돼서 매일 쓰는데 유튜브는 자꾸 못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정책을 바꿔서 꾸준하게 하려면, 꾸준하게 하고 있는 블로그에 기대서 유튜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꾸준하게 하는 게 목적이지, 뭐 컨텐츠를 잘 만들어 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보게 하는 그런 채널을 만들려는 건 아니니까요. 아무튼 그 평일날은 쉬지 않고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잘 말아서, 어저께는 제가 원래 정리정돈 같은 걸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끈을 어떻게 해야 이게 쏙 들어가는지 모르고 마구 집어넣고는, 무슨 케이스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어 하고 김미규 대표를 약간 뭐랄까요, 속으로 원망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잘 접으니까 이렇게 쏙 들어가더라고요. 네,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나? 들어가야 되는데. 잠시만요. 제가 아무튼 이게 정리정돈이나 수납 이런 거는 진짜 좀 젬병입니다. 이걸 잘 못해가지고 이거를 잘 말아서, 네, 네, 잘 말아서 쏙 집어넣으니까, 예, 이렇게 쏙 들어가고요. 깔끔하게 이렇게 딱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